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각오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명기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명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녹색정의당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박명기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목포를 목포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하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다양하게 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거였는데 임금체불 문제나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 10개, 20개가 반복해서 해결이 돼도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네. 봤더니 법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예.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진보 정치에 본격적으로 제가 몸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나에게 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신적으로 저한테는 시대의 스승이신 신영복 선생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예.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늘 그 책을 통해서나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비가 올 때 예.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관찰보다는 애정이 예.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를 통해서 입장의 동일함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진보 정치를 하면서 신인복 선생님의 그런 어떤 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목포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목포란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 그 이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배웠고 또 첫 일을 시작을 했고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가졌고 예. 또 30년 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목포에서 살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포에 대한 아쉬움도 되게 많아요. 한때 3대한 6대 도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호남 제1의 정치 1번지로서 정치적 척도였던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 목포 어떻습니까? 순천 여수에 이어 제3의 도시라고는 하는데 예. 경제적 규모로 따지면 광양에도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남 제3의 도시라는 입지조차도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조건이어서 되게 네. 안타깝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연장선에서 목포를 목포답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포에서 나고 자랐고 또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기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네네. 인생에서 내가 가장 치열했던 순간은 언제인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 매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했을 때, 예. 그 시작에 바로 그 지점 때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운동 끝나고 시민사회단체 청년운동 하다가 주민운동을 처음에 했을 때 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정당에 뛰어들고 진보정당의 확장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현행 법과 제도가 보호해주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예. 택시 노동자들의 아픔도 보았고요. 또 그 복합 쇼핑몰을 비롯한 사실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중소상인들의 예.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예. 또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실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과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에서 조직을 이루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담아냈을 때 그 순간순간이 매번 치열하고 또 재미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말로 공약과 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포시 현안 크게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대 신설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목포 시민들에겐 정말 오랜 수건이었는데 지금 동서북권 좀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30년이 넘었죠. 예. 사실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문제는 대단히 오래된 의제입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문제가 일정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저희 이제 당 출신인 전윤석 국회의원께서 교육부 용역을 받아서 이미 타당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도 사실은 도출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미 밥상은 차려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민주당과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이게 동시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서 목포대 순천대 유치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죠.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14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또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국무총리도 말씀을 했다시피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전남내에서 한 곳으로 정리해 주면 2026학년도가 됐든 2027학년도가 됐든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 해주겠다. 네. 그리고 한 100명 정도 TO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디냐? 목포대입니다. 왜냐하면 순천대는 죄송하지만 중간에 뛰어들었고요. 목포대학교는 이미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목포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들어설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준비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순천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순천대에 설치를 하려면 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준비가 된 목포대학교에 당연히 의과대학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록 지사께서는 여전히 목포대학교 순천대의 동시통합 유치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계시지만 현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 만약에 계속 정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목포대학교 의과대 유치로 결단을 좀 하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곳에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목포 신합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6번이나 시도했는데 무산됐죠. 일단 뭐 이유나 이런 건 차치하고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 신안 주민들의 두려움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그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이 오른다던가 지금 현재 햇빛 연금 받는 게 뭐 없어진다던가 또 읍면동 등 농어촌 지역의 국비 지원이 사라진다던가 하는 잘못된 소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신안 국민들에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도움될 만한 시책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 문제. 이제 신안이 목포에 들어와서 신안 주민들이 목포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전국에 가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신안 쓰레기를 일부 유입해서 목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식과 같이 저희 이제 목포가 화장장을 지금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증설이 된다고 하면 신안 주민들에게도 목포 주민과 똑같은 권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신안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목포시라든가 목포 지역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러한 어떤 실질적 시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뭐 두 가지 현안을 좀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 워낙 또 노동자 권익과 관련돼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 밖에 또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약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저희가 녹색정의당으로 이번 선거연합정당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이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와 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유럽을 비롯한 국제적 장벽이 세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탄소 배출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RE100, 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무역 장벽이라는 것 속에서 사실은 경제적 활동이, 국제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통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포가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신안이라든가 영광 앞바다에 거대 태양광, 아니 풍력 개발 계획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목포 앞바다에 에너지 섬 등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ESS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등을 통해 그 활용된 전기를 육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예. 또 그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 섬에서 수전에너지를 통한 그린 수소를 개발할 수 있고 그 생산된 수소를 저희 산단에 가져와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예. 또 이 전기를 가지고 RE100 산단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린 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통한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산업권 전체에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포 선거구에 지금 6명의 후보자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후보와 좀 견주어 봤을 때 나만의 강점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찐 목포 사람입니다. 예, 일단. 그리고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목포에서 살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에 목포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사라져요. 네.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노동자들의 아픔은 물론이고요. 우리 중소상인들의 권익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예. 하자 보수, 환경 분쟁, 뭐 아파트 비리 문제, 그리고 분양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 등 우리 중소상인과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지역 골목 상권 지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세월호는 물론이고요, 평화통일 문제, 또 무상급식, 목포 건강연대 등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어쩌면 가장 아픈 곳에 네. 남들이 돌보지 않는 곳에서 늘 활동을 해와서 누구보다도 우리 목포 시민들의 애환과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총선을 앞두고 각오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주시에서 17위에서 30계단이나 하락해서 47위에 위치해 있다는 연구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심판 총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심판 너머의 새로운 세상은 무엇냐라는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기후정치의 원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한 목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 정치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진보 정치가 지켰던 원칙은 노동자, 농민, 중소영세 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어떤 약자, 소수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정치에 분명히 표현을 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그거 아울러서 정치 계획을 통한 원칙을 분명히 지켰거든요. 그게 위성정당과 같은 이러한 꼼수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목포를 목포답게 정치를 정치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듣는다.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